제 소개를 잠깐 하면은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뵈서 굉장히 반갑고 저 또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귀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제 저는 나이가 70세입니다. 네. 왜? 제가 실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원 더룸을 사업 소개를 들으시러 왔지만 우리 교원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교원은 32년 된 회사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원은 교육하는 회사로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원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네, 빨간패, 부모 이런 여러분들이 브랜드가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많은 32년 동안에 많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32년 전에 저희 회장님이 실질적으로 3사람을 데리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한 분은 우리 회장님이시지만 또 한 분은 이정자 부회장님이라고 여성분이었었는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이렇게 해서 셋이서 사실 35평에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정말 지금까지 이런 모든 하나의 역사를 일궈낸 회사예요. 제가 처음에 교육을 시작을 할 때 이 교육의 모든 것들을 전국에 다 세팅을 했고 현장에서 회장님하고 함께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학습지나 도서 말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모님이라는 학습지를 또 저희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을 했죠. 실질적으로 학령과 학력은 좀 다릅니다. 학년의 학습지라고 하면 우리가 예복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예복습을 가지고 학교 진도를 맞추게끔 했지만 학력이라는 교육은 아이들마다 각자 다릅니다. 자기 능력이.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학습은 어떻게 보면 학력의 학습지예요. 그리고 빨간펜은 학년의 학습지입니다. 이것들을 사실은 고객들이 아시고 아이들한테 교육으로 인도해 주면서 아이들한테 많이 성장을 했고 자기들의 결손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됐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 교육에 선도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희 회사가 32년 동안 사실 많은 고객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저희 더도 함께 했고 또 부모 학습지 다음에 저희가 또 뭘 했느냐면은 리빙 앤 케어라고 LNC라고 해서 생활문화의 또 하나의 사업을 참여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소동이 일어났었어요. 왜 교육을 하는 회사에서 갑자기 그걸 하느냐. 그렇지만 또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또 좋은 제품으로서 고객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많은 소비자한테한테 혜택을 주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저 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할 때마다 초기에 제가 다 참여를 했고 저는 4년 전에 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더룸마트를 한다고 하셔서 네트워크를 한다고 할 때 저는 네트워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네트워크를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권유했을 때 저는 무조건 반대했어요. 왜? 네트워크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네트워크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한다 하면은 이왕이면 국제적인 회사를 가라. 우리나라에서 하는 회사는 얼마 못 간다. 그 말이 정말 지속이 되냐? 이러고 저도 안 가고 다 거부했었어요. 근데 교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제가 사실 제 발로 찾아온 것이 올해 8월 18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5일날 우리가 오픈을 했죠. 9월 5일날 오픈하면서 9월 마지막 주에 사실 다이아몬드를 제가 직급을 땄어요. 실질적으로 이 다이아몬드 직급을 딴 것은 제 능력이고 저보다는 교원이라는 어떤 브랜드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교원 6만여 명의 사업자를 배출했고 또 실질적으로 또 1000만 명이라는 우리의 학생들의 고객들이 많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 교원의 이미지라는 것은 브랜드라는 건 하나의 역사고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삼성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듯이 LG하면 떠오르죠? 그렇듯이 교원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떠오를 때 뭐라 하냐면 교육을 선도하는 회사, 바른 기업, 또 뭐라고 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잘 안 알려지지만 정직한 회사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 있어요. 그러나 이 회사에는 실제적으로 빚이 하나도 없는 회사입니다. 또 상장도 안 한 회사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많은 계열마다 하는 사업마다 고객의 만족을 많이 드렸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학생들과 고객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책장수 아줌마가 왔어. 32년 전에 누구나 다 그런 말 하죠. 영업이라는 자체를 다 거부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들도 저희들한테 선생님 오셨네. 또 고객들도 저희들한테 야 선생님 오셨다. 빨리 가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고객의 입에서 소비자의 입에서 들려왔던 거예요. 이걸 만든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회사의 어떠한 철학과 그 기업의 이념이 고객들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됐지 않았으면 이런 말이 실질적으로 고객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2년 동안 걸어온 이 시대를 실질적으로 지금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걸 한다고 하는데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했습니다. 단지 우리 회장님의 철학을 알고 그 가치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이념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제 발로 왔는데 왔으면서도 제가 네트라는 걸 눈에 띄면서 왜 교원이 이 사업을 하게 됐는가도 알게 되었고 또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지금 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또 처음 이 사업을 접하신 분도 계시겠고 또 아니면 네트워크를 좀 아셨다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왜 네트워크를 교원이 하게 됐는가와 네트워크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상편을 잠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네트워크 무엇이냐? 자, 여러분 네트워크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트워크.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한다. 네. 또 네트워크. 피라미드. 네. 다단계. 네.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다단계, 피라미드, 또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이미지는 별로 없어요.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에는 분명히 우리가 32년 동안 영업을 할 때 많은 사람이 거부를 했어도 그 영업을 했을 적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리를 할 적에 거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어와서 함께 일을 했고 또 고객들한테 나름대로의 어떠한 가치를 그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을 때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자랑도 느꼈습니다. 한 얘기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짜 참기름 있고 진짜 참기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짜 참기름 뭐라고 그러나요? 짝퉁이라고도 하지만 참기름이에요. 그렇죠? 참기름이에요. 근데 가짜 참기름만 먹는 사람은 절대 참기름 안 먹어요. 맞죠? 자, 다단계. 실질적으로 교원은 32년 동안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왜? 다단계라는 것은 방문 판매법에 3대가 이상 지나가면 다단계라고 해요. 교원은 분명 꼭 방문 판매의 다단계 사업을 32년 동안 하는 동안 아무도 질타를 안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단계는 불법 다단계, 기본적으로 그 다단계의 모든 형태들이 많은 고객들한테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네트워크, 다단계는 분명히 법률적인 용어고 네트워크라는 것은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방문 판매 2조 11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다단계는 판매를 위해서 판매인을 모집하는 행위. 또 네트워크는 그건 소비자죠. 네트워크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사업을 권유하는 행위, 정보를 주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할 때 지금 긍정적으로 관계라고 같이 협력한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는 관계라고도 얘기하고 그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저는 네트워크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몇 달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네트워크는 한마디로 유통구조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가 관계라는 얘기를 해요. 이 유통구조, 실질적으로 많은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유통구조에 대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혁명 다음에 안방에서 쇼핑을 하고 이제는 시간이 바쁜 이 시대에 안방에서 쇼핑을 하고 시간 낭비 안 하면서 충분히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유통구조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유통구조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엇이 되느냐, 안방에서 쇼핑하는 것을 일때는 다음은 네트워크 시장이 새롭게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유통구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돈의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관계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우리가 네트워크를 관계라고 하는 이유 중에 1950년에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있는 덩컨이라는 교수가 가만히 소비자들을 보니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거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보니까 바로 입이라는 거예요. 썼던 사람의 구전. 그게 뭘까요? 관계예요. 그렇죠. 서로 아는 사람한테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지금도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학설적으로 만들어낸 게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지금 그것이 우리는 지금 무엇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불확실한 시대에 다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뭐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기계라는 것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다 거기에 대한 불안은 다 갖고 있지만 어떻게 되겠지 하고 세상을 살면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저희 시어머니도 93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98세, 친정엄마가 93세에 돌아가셨어요. 앞으로의 우리의 시대는 100세가 넘는다는 것은 거의 자명한 사실 정도로 나타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건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몰라오면서 과연 우리들이 미래의 목표를 무엇을 할 것이며 나의 미래의 100세까지 가는 미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러나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모든 도구들도 실제는 사람과 사람 있는 한에 있는 거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있는 한은 서로의 관계는 무너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유통구조가 만들어진다. 굉장히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미래의 굉장한 경제활동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메이가 70년이 있어요. 3대가 내려가는 인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미국에 가서도 이런 물건을 하나 사달라고 하면은 마트에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트워크를 가서 알아봐야 돼요. 네트로 가서 알아봐야 돼요. 이렇게 선진국들은 다 이 사업으로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도 내가 이 사업을 안 했더랬으면 나는 네트워크를 할 것이다. 트럼프도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난 네트워크 사업을 할 것이다. 할 정도로 이거는 새로운 경제활동에 경제 활성을 굉장히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사업 구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잘못된 네트워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꿈으로 생각했던 인세가 내려온다. 뭐 3대가 내려가고 몇 대까지 이거는 상속세도 없다. 증여세도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네트워크 회사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가 이런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지금 활성이 되고 있는 것이 2015년에 경제신문에서도 맥켄즈라는 새로운 우리의 컨설팅 회사에서도 이제는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네트워크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직도 불안해요. 어디를 가야 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골라야 될 5가지의 조건들을 살펴보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떤 회사냐? 합법적인 회사.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 지금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는 141개 정도래요. 136개에서 늘어서 지금 141개 정도인데 최초의 우리나라 20년 전에 이 네트워크를 시작을 하면서 생겼을 때 이 공제조합이 생기면서 시작했던 회사 중에서 생존에 있는 회사는 10개도 안 됩니다. 거의 어떤 회사죠? 다국적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제대로 된 회사에서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국적 기업만이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졌다 없어졌다 새로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이 공제조합에 우리가 많은 회사들이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거의 3,000개라는 네트워크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올해도 이게 거의 다 굉장히 많이 활성이 돼 있는데 돌아서고 보고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면은 하물며 머리 염색도 네트워크예요. 장신구 하나에도 네트워크예요. 모든 것들이 다 성과급이 바뀌어서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해서 바뀌어진 게 온 우리 생활 주변에 다 깔려 있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봤지만 그 회사가 5년이 넘지 않아요. 많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우리 다 공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 회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3,000개의 잘못된 회사로 들어간다면 보상도 못 받습니다. 공제조합을 들어갈 수 있다면 제대로 된 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전체적인 보상을 못 받겠죠. 그러나 그나마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들어가면 35%라는 기본적인 수당의 플랜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합법적으로 그 가입이 된 회사들을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회사냐면 제품이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회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얘기하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상용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가 네트워크를 회사를 했어요. 우리는 많이들 들어갑니다. 회사로. 그럼 이 회사 안에 이 볼륨 안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비가 되고 또 구입하고 소비가 되고 또 구입하는 이 회사에 머무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무를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는 소비자도 머물 수가 있는 것이고 사업자도 머무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머물어져야지 한마디로 회사의 볼륨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존재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네트워크 제품의 물건들은 실질적으로 소모가 될 수 있는 제품이 일상 제품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회사나 아니냐를 보셔야지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간다. 회사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적에는 이 회사의 제품들이 얼마만큼 우리의 일상 제품으로 해서 소모가 되면서 또다시 재구입이 되고 거기에는 특별하게 뭐가 있을까요? 재구입을 하려면 제품이 좋아야 되겠죠. 가성비도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입소문으로 나야 되겠죠. 저희는 교원은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이 제품들이 지금 현재는 36가지에서 4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여 가지가 넘게 모든 제품을 깔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자, 우리 회사는 제휴된 회사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도서에서 시작했어요. 학습지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는 생활용품에 실질적으로 렌탈 사업을 할 수 있는 림케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 있어요. 또 뭐가 있죠? 호텔 사업 있어요. 또 체험학습이라는 것도 있고 상조 회사도 있습니다. 이 모든 회사에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가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회사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네트워크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제품을 유도한다. 이건 잘못된 회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늘 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고 있는 네트워크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통구조를 얘기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다른 차별점이 새로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우리의 제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제품 가격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일상용품을 해서 대단히 성공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지금 네트워크 회사에서 2위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메가 1위예요. 1조 2천억. 우리 네트워크 시장들이 지금 5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단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1조 2천억이 아메이에요. 2위가 있습니다. 그에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허벌라이프라든가 뉴시핑이라든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는데 우리나라의 토종 회사가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생활용품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적에 상당히 많이 애쓰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사직에 돈을 벌어야 된다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거는 뭐 대외적으로 이런 얘기를 타 회사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하지만 들려오는 얘기가. 근데 거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제품의 기본적인 단가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볼륨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어렵죠. 소비자들 쓰면서 실질적으로 뭐예요? 많은 가성비 좋은 가성비를 쓰고 있는데 이 사업자들이 하기에는 볼륨의 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 제휴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초기에는 창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상품은 아니에요. 상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고소를 어떻게 했느냐면 상조가 교원에서 더울음에서 한다 이래갖고 고소를 했지만 저희는 승소했습니다. 제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법적으로의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다루면서 법무팀이 다시 지금 재검하면서 여러분한테 앞으로 선보일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 시간 속에서 회사의 시간 속에서 머물면서 사업자나 소비자가 서로 간에 순환이 될 때 회사의 볼륨도 나오고 우리들이 그 볼륨이 결론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한테 아름답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회사가 되느냐?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회사.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실질적으로요. 우리나라는요.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동남아로는 겨우 나갈 수 있는 회사가 돼야 돼요. 이 시장이 좁은 시장에서 우리들이 서로 간에 우리나라는요. 뭐가 잘 되면요. 따라와요. 치열한 시장이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네트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왜? 어떤 회사가 나오냐? 올바르고 성공한 회사들이 나올 때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시장이 좁습니다. 왜 동남아라고 얘기하냐? 동남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건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참 우리나라 물건 좋습니다. 그렇죠?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을 넓히고 글로벌로 높일 수가 있는 회사. 여기는 충분하게 뭐가 되냐면 제품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본력이에요. 자본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의 네트워크 회사가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할 땐 1,000억 정도 필요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회사는 500억, 1,000억도 1,000억 갖고 시작을 하려면 이 순환되고 볼륨을 키우려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기간적인 것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500억, 300억 이거 가지고 하니 회사가 오래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자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기본적으로 뒷대줄 수가 있는가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교훈은 어떤 회사냐? 작년에 1조 2천억 했습니다. 올해 1조 6천억 할 거예요. 빚 하나도 없는 회사, 상장 하나도 안 하는 회사, 금융개통에서 더 잘 알아요. 자, 5조의 모든 5조의 재산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학습지도 벌써 베트남에 출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다 선점이라고 해요. 시작하면 다 선점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합당한 회사에 선점하면 찾아가셔야 돼요. 그건 가셔야 됩니다. 귀에 잡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합당한 회사냐? 여기에 선점이 들어가야지. 지금 막 시작한다고 해서 다 선점은 아닙니다. 그런 회사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들어가는 사업가들은 잘못하면은 뭐예요? 돈 더 써요. 그런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업을 조금이라도 좀 하고 오셨던 분들은 아마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구비가 된 회사에 선점을 들어간다면 그것은 여러분한테 새로운 기회겠죠? 어떤 기회일까요? 회사가 자 볼륨을 이렇게 키워요. 볼륨을 키운다 하면은 제일 여기는 누가 구성이 돼야 될까요? 네, 누가 구성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리더? 리더가 어떤 리더? 사업자. 그렇죠. 사업가의 리더죠. 그렇죠? 사업자들이 여기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사업자가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또 소비자가 사업자를 만들어내고 소비자, 사업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사업자, 소비자 함께 굴러가면서 볼륨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 얘기를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딱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사업자 구조구나. 우리는 소비자 구조인데 우리는 소비자로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지금 한 100여만 원 받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 열심히 하셨네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초기에 있는 이 분들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계셔요? 제가 물어봤어요. 대단히 돈을 벌죠. 바로 선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밑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요? 총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총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유통구조의 혁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산자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옛날에는 도매, 소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소비자였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산자에서 유통구조의 혁명이 나갔고 뭘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쇼핑몰이라든가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생산자가 어떻게 돼요? 직거래로 해서 네트워크라는 소비자의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과정으로 직접 소비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들한테 하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들한테 하는 한마디로 광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냐? 우리의 네트워크 입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구전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한마디로 이 사업가들이 초기에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그들은 어떤 입장이 될까요? 대단한 총판이죠. 이거는 대단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저희 회사는요 3개월 됐어요. 지금 여러분 한 2만 넘었습니다. 사업가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3개월 만에 빠른 속도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내년 1년에 가면은 내년 1년 말쯤 되면 앞뒤 봐도 더 오르면 얘기할 겁니다. 그건 저희 회사에서 충분하게 여러분한테 그거를 만들어 드릴 자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의 합당한 선점이라면 저도 가요. 저도 갑니다.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저희들 그룹의 이름이 CNC예요. Chance and Change. Change and Chance.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꿔서 나의 기회를 잡을 것이냐. 저는 이걸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앉은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의 사업자의 한마디로 해서 하나의 타이밍도 되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타이밍도 되지만 자리 선점도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리 선점.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자리 때문에 빨리 가서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있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그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권유를 했어. 이름은 다 달았어.
그런데 A, B, C 중에서 C가 이름을 달면서 진입을 했다. 스타트팩을 갖고 내가 진입했다. 그러면 A, B, C가 진입을 해주면 C가 먼저 들어가겠죠? C가 들어가고 A, B에 그들의 뭐예요? 사업의 후원금은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의 자리 선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회사에 가서 선점만 한다면 여러분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보상 플랜이에요.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들이 보상 플랜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보상 플랜이 누구보다 그건 바로 직접 나한테 오는 30% 안에 있는 나의 수당들이에요. 이것을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이 5가지를 꼭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안목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선택한 회사를 네트워크를 시작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경제활동에는 굉장한 새로운 우리의 하나의 먹거리가 되지 않나 하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교원은 왜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는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원이 네트워크를 시작한 것은 32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방문 판매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방문 판매가 지금의 시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사람을 못 만나요. 사람을 가서 만나야 설득을 하죠? 근데 설득하기 이전에 그들은 어디에서 다 정보를 얻죠? 인터넷에서 다 정보를 얻죠. 대학교 교수들도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만 전달하면 그 교수 뭐예요? 오래 지속 못합니다. 자기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들, 학생들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 이 아이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에 미래된 거나 그 학생들에게 맞게끔 다른 있지 않는다면 지식 하나만 가지고는 그 교수는 유지 못해요. 어떨 경우에는 아이들, 학생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더 많이 할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는 지식이 바다같이 넓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종합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들 들어와요. 그랬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설득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인전 직접 판매에서도 상대를 할 때 방문 판매는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32년 동안이나 6만 명의 사업자를 만들었고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의 흐름에 저는 이걸 바라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원에서 네트워크를 한다고 했을 때 믿음이었지만 와서 네트워크라는 사업을 진정으로 들여다보고 나니 아, 우리 회사에서는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게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될까? 회사 자체의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교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더흐름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많은 사업자들이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사업자들이 우리 교원의 장회장님은 다 믿어요. 그러다 믿지만 우리